안녕하세요. 비트코 TV입니다. 왜 지금 XRP를 다시 봐야 하는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떠올려 봤을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XRP, 지금 가격에서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꿈 같은 수백 배, 수천 배 이야기를 하기보다 지금 이 자산이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재평가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비트코인과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왜 XRP를 폭등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코인으로 봐야 하는지, ETF, 은행 계약, 온체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재 위치, 그리고 XRP가 지금 가격에서 5배, 10배 이상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XRP를 비트코인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 많은 투자자들이 XRP를 볼 때 비트코인과 같은 잣대를 그대로 들이댑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가치 저장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XRP는 국경 간 송금과 결제에 특화된 인프라 코인입니다. 송금 속도, 수초 이내 수수료, 거의 0에 가까운 수준 처리량, 전통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TPS 목표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일부를 더 빠르고 저렴한 구조로 대체하는 것. 토큰 리플사는 XRP를 활용하는 결제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만드는 주체이고, 법적으로 회사와 토큰은 분리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SEC 소송에서도 XRP 자체를 일괄적으로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죠.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XRP를 단순 투기 코인이 아니라 현실 금융 인프라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XRP의 진짜 힘, 은행, 기업, 송금 인프라. XRP의 핵심 가치는 누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리플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은행, 송금업체,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쌓아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의 은행, 해외 송금 특화, 핀테크 기업 재무관리 플랫폼 등 이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ODL, On-Demand Liquidity입니다. 기존 구조는 이렇습니다. 각 나라에 미리 외화 예치 느린 정산, 높은 수수료, 묶여있는 자금 반면 XRP 기반 구조는 다릅니다. 필요한 시점에만 XRP로 유동성 조달 수초, 내 결제 및 환전 예치금 최소화, 자본 효율 증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송금 속도, 단축 수수료, 절감 자금 운용 효율 개선,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답답한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가격이 더디게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급 구조와 중앙화 논란. 리플사가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에스크로 물량을 매달 일정 부분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 공급 압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장기 소송이 만든 투자 심리 위축 SEC와의 소송 기간 동안 기관과 보수적인 자금은 XRP를 기피해 왔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내러티브 경쟁에서의 밀림, 최근 몇 년간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L2, AI 코인, 디파이, 리퀴드 스테이킹 이런 테마들로 급격히 쏠려왔습니다. XRP는 실사용 인프라에 가깝다 보니 단기적인 스페구랏 아이비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술과 파트너십은 조용히 쌓였지만 이야기, 관심, 당위 투기, 자금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XRP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자금이 XRP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첫째, 목적이 명확합니다. XRP는 어디에 쓰는 코인인지가 분명합니다. 익명 결제, 밈, 테마성이 아니라 국경 간 송금은행 간 결제 기업 간 대량 송금이라는 거대한 실물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가 정점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송 이슈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악이었던 완전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셋째, 변동성의 성격입니다. XRP는 실사용 기반이 깔려 있는 만큼 완전 테마형, 알트코인 대비 극단적 붕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자체가 고위험 자산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재평가 구간은 어디일까?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XRP는 도대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수백 배, 수천 배 대신 현실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3배, 5배, 10배 정도까지의 재평가는 구조적으로 가능한 범위인지 아니면 이미 적정 가치에 가까운지.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XRP가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무역 결제, 은행 기업 간 송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국제 결제 송금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그중 1%만 XRP 인프라로 전환돼도 3%에서 5%만 차지해도 현재 시가총액과 가격 구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XRP 1개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된다는 극단적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5배 이상 재평가 구간, 10배 이상 재평가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 전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현재 XRP를 분석할 때 실제 사용 확대 속도 은행, 송금업체, 기업 재무 시스템에서 XRP 및 리플 솔루션이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시 사용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규제, RTF 제도권, 진입 속도 현물, ETF 승인 여부, 각국 규제 명확화 정도 기관이 합법적으로 규모 있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이 모든 것은 시장에 실제로 남아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위치,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뒤 일정 구간 횡보로 전환될 때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알트 시즌에서 XRP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비트코인 대비 XRP 비율을 보는 것은 추세적인 따라잡기 상승 여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 전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XRP는 구조적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권형 코인이라기보다는 실사용 인프라가 깔리며 점진적으로 재평가되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재산, 레버리지, 몰빵 금지, 이건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투자에서 기본 원칙입니다. 분할 매수와 시간 분산 한 번에 크게 들어가기보다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진입 가격이 아니라 구조 변화, 온체인 뉴스 플로우를 기준으로 관찰 포트폴리오 내 일부 비중 배정 예시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60에서 70% 나머지 30에서 40% 안에서 인프라 코인, XRP 등과 성장 섹터 코인을 배분, 이런 방식으로 XRP를 한 축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보다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미리 정해둔 출구 목표 구간 부분, 매도 전략, 최대 손실 허용 범위, 이 세 가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감정이 판단을 압도하게 됩니다. 리스크,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XRP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분석이 아닙니다. 규제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 경쟁 솔루션,
다른 블록체인 기반 송금 인프라의 등장, 은행 기관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 글로벌 유동성, 축소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시장 전체 조정, 이 모든 변수는 XRP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RP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생활비 대출금 빚을 동원한 투자는 절대 권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여유 자금으로 본인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 XRP를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느냐만 보는 코인이 아닙니다. 국경 간 송금, 은행 간 결제, 기업 재무 시스템이라는 현실 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자산입니다. 강한 폭등이 없었던 만큼 단기 기대감은 약할 수 있지만 실사용 기반 규제 명확화, 진행기관 참여 확대 가능성이라는 천천히 쌓이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같은 극단적인 숫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XRP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내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오늘 드린 이 분석이 XRP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데이터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비트코TV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코인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 사이클에 기반한 냉정한 해석으로 여러분과 시장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시장을 해석하는 힘을 꾸준히 키워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